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6회 실무시험 풀어보겠습니다. 86회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6회 들어가서 텍스 실행시키고요. 수험번호 21, 1, 7개죠. 21, 1,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하면 설치가 되겠죠. 오케이. 86회 나왔고요. 문제 유형은 A형이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4622번입니다. A형 462 엔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무 파트로 바로 넘어가고요. 실무 시험 첫 번째는 언제나 늘 그렇듯이 기초정보관리죠. 첫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보니까 원재료 재고액은 950만 원이나 70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했다. 원재료 재고 자산이 나왔습니다. 재고 자산이 나오면 이 문제 자체는 보면 간단하지만 꼴랑 이 문장 한 줄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겠죠. 재고 자산이 잘못돼서 수정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항이 가장 복잡합니다, 사실. 재무제표를 여러 개 수정하는 문제 중에 지금 이 문제가 가장 복잡해요. 왜냐하면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수정하고 원재료니까 원재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수정되기 때문에 원가명세사 수정, 손익계산서 수정, 잉여감소분생각서 수정, 마지막으로 또 정기분 재무상태표 또 수정. 이렇게 뭐 전체적인 건 4개지만 재무상태표를 2번이나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좀 과정이 있어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원재료 재고액은 자산이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수정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원재료를 찾아보니까 자산이니까 여기 있죠. 700만 원. 95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잘못되었다. 그럼 950만 원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바꿔놓고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기 때문에 원재료가 드러나는 거 원가명세서 정기분 원가명세서 클릭해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하고 금방 재무상태표를 변경해가지고 기말 재정분 재고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럼 원재료비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기말 원재료 950만 원으로 바꿨죠. 오케이. 확인하고요.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당연히 변경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변경된 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겠죠. 손익계산서 클릭해가지고 확인합니다. 제품 제조 원가, 제품 매출 원가에 들어있을 겁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제품 제조 원가 여기 있죠. 161001 1억 6,100 1,000원입니다. 그런데 바뀐 제품 제조 원가가 1억 5,800 얼마 되어 있습니다. 숫자 다르죠? 이 숫자 그대로 여기 넣어줍니다. 158501000 158501000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가 바뀌죠. 매출 원가 바뀐 거 금방 바뀌었고 확인 누르면 단기 순이익이 여기 있는 단기 순이익이 바뀔 겁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하면 단기 순이익이 4,700 얼마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기 순이익은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이 또 수정이 돼야 되겠죠.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 해서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4,50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단기 순이익은 여기 4,700 얼마예요. 다르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블록을 클릭하면 되는데 단기 순이익도 바뀔 거고 그에 따른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바뀔 거예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역시 또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죠. 블록이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그에 따른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또 2월 이익잉여금을 수정해 줘야 되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4907400은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과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4907400 바꾸죠. 4907400 엔터 이렇게 바꾸면 대차 차액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그럼 이러면 끝난 겁니다. 몇 번 해보시면 이게
훈련을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는데 모르겠다. 이거 뭐 4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4점 이거 뭐 안 받, 4점 안 받고 말지. 내가 이거 할 시간 있냐? 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거 그냥 넘어가기엔 좀 아까워요. 몇 번 해보시면 연결되는 건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한번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몇 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풀었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정기분 거래처별 채권 잔액을 참고하여 해당 메뉴 수정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입을 수정하라는 거죠. 수정하겠습니다. 처음에 단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 여기 있네요. 단기 대여금 세움 상사 50만 원, 세움 상사 50만 원,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으로 바꿔주고 500만 원. 그 다음에 사랑 상사 470만 원. 사랑 상사는 여기 없습니다. 입력해줘야죠. F2 눌러서 사랑 상사 480만 원. 단기 대여금 다 됐고요. 외상 매입금이 있네요. 외상 매입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미래엔 상사 250만 원. 250만 원 수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IPIL 430만 원, IPIL 430만 원 오케이 수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회사가 사용하는 다음의 법인카드를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에 입력하라는 거죠. 거래처 등록 두 번째 칸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클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 탭에 입력해야 되겠죠. 신용카드 탭에 코드 번호 99600 99600 해피카드 엔터하고 유형 매입이네요. 매입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매입 클릭. 사업자 등록 번호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카드 번호 여기 있네요. 4500 다시 다음에 1101 다시 0052 다시 6668 엔터 하면 되죠. 역시 입력하고 나서는 오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카드 종류는 상업용 카드입니다. 카드 종류 상업용 카드 3번 클릭하면 다 됐죠. 더 이상 입력할 게 있다면 더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할 게 없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네요. 1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열어놓고요. 문제 보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세무의 주식 100주 주당 35,000원, 액면가액 25,000원에 구입하고, 그럼 35,000원에 구입했다는 겁니다. 100주 35,000원이니까 350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거죠.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보통 예금에서 나가는 게 대변으로 나가는 게 350만 원하고 5,000원, 350만 5,000원이 나가는 거죠. 대변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350만 원이고 수수료 비용은 5,000원 따로 적어주죠. 매입 부대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350만 원.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여기서 수수료 비용은 영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 사는 게 무슨 영업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갑니다. 900번대죠, 900번대. 금액은 5,000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103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이번 7월 31일입니다. 주금호전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27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야 계속 처리할까. 대손 충당금 잔액을 주지 않았어요. 수험생 보고 조회해서 풀어라. 그런 이야기죠. 7월 31일이니까 7월 말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합계잔액 들어가도 돼요. 뭐 재무상태표 들어가도 되고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대손 충당금 조회해 보겠습니다. 7월 말, 7 하면 7월 말이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이 여기 있네요. 이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640만 원입니다. 640만 원. 그러면 지금 270만 원이 필요하니까 전액 다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대손 상각비를 불러올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네요. 충당금 잔액 충분하니까. 그러면 일반 전표 다시 들어가서 7월 31일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109번입니다. 109번. 금액은 27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 108 금호전자. 그렇죠. 입력해야 되겠죠. 금호전자. 금액 270만 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9월 11일이네요. 9월 11일. 일본 호카이 상사로부터 40만 엔, 1화입니다. 1화. 일본 돈이죠. 40만 엔을 2년 후 상환 조건을 차입. 2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차입하고 대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그렇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올 겁니다. 9월 11일 대고객 매입률 100엔당 1,100원이고 외화의 장기 차입인 경우에도 장기 차입금 계정, 장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해라. 그렇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호카이 상사 써주면 되겠죠. 근데 환율이 문제입니다. 100엔당 1,100원이라는 게 보통 달러 같으면 1달러당 얼마로 되는데 엔화 같으면 100엔당 얼마가 됩니다. 이게 좀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안 보신 분들 또 가끔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게 보면 40만 엔이니까 40만 엔 곱하기 1,100원은 이렇게 해버리면 쉬운데 이게 100엔당이라는 겁니다.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돼요. 40만 원 곱하기 1,100 나누기 100 이렇게 하면 원화로 440만 원이 나옵니다. 440만 원. 계산이 복잡하진 않죠. 근데 이게 애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가끔 보시는 분들이 헷갈려요. 계산하는 게 헷갈려. 100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헷갈립니다. 역시 어쨌든 440만 원 계산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440만 원.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이죠. 거래처는 호카이 상사 440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간단하죠. 환율 적용하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9월 25일입니다.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 우리 회사 주식이죠. 당사의 주식 100주, 주당 액면금액 5,000원 신규 발행, 주식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자본금이 얼마나 증가하나요? 액면금액만큼. 100주 액면 5,000원이니까 자본금이 50만 원 대변에 증가합니다. 취득 당시 토지 공정 가치는 100만 원이다. 공정 가치를 입력하죠. 그러니까 차변에 토지 공정 가치 100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5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토지 100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50만 원, 또 대변에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오케이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10월 2일로 가겠습니다. 10월 2일.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의 약속음을 배서 양도받고 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을 음이죠. 예선 받고 잔액은 동전 발행 당사수표를 받았다. 잔액은 그러면 이게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음으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500만 원 종액 중에 1,000만 원을 음으로 받고요. 잔액은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사수표. 동점은 앞에 나왔던 회사 동아전자를 말합니다. 동아전자 발행 당사수표 타임 발행 수표에 해당하니까 현금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받으러움을 받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약속음은 평화산업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음을 거래처를 입력할 때 동아전자가 아니라 평화산업을 기록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래처 틀리면 또 감점이 들어가니까.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 차변에 일단 현금 받은 게 있죠. 출금이 아니고 현금. 차변에 현금 받는 게 50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받으럼 110 받으럼이죠. 거래처 평화산업이라는 거. 평화. 음을 발행한 회사 평화산업 1,0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번. 외상 매출면 거래처는 동아전자죠. 동아전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 영업직 직원에 대한 일본 내용 예방접종으로 재개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260만 원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뭐 안 그래도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으로 결제를 하라고 개정감까지 줬어요. 뭐 친절하네요. 차변에는 영업 직원에 대한 우리 회사 직원에 대한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영업 직원이니까 800번대. 대변에는 미지급금 신한카드 걸어주고요. 오케이.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일반 800 관리비 복리후생비는 811번이죠. 금액은 25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그렇죠. 신한카드 250만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8월 1일부터 보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열어주고요. 8월 1일 전자사용계약서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진영상사의 당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된 아래의 전자사용계약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판매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에요. 공급자 나라전자 맞고 산구 쪽이 매입한 쪽이 진영상사고요. 공급가액 1,500만 원, 세액 당연히 450만 원, 합계 금액이 그래서 세액과 공급 합계 금액이 1,650만 원인데 현금 받은 게 22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외상 미수금,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죠. 세형계약서에는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1,500만 원, 그 다음에 합계 1,650만 원인데 현금 받은 게 있고 외상 매출금이 있다는 거. 오케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자사용계약서를 발급하고 팔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판매입니다. 그래서 매출 11번으로 갑니다. 11. 공급가액은 1,500만 원, 세액은 150만 원, 코드 진영. 전자사용계약서 발급 1번 여로 하고요. 분계는 혼합이고 대변은 잘 되어 있고 차변에 현금 받은 거 있죠. 101번 현금이 220만 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1,430만 원 나머지 금액이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8월 20일 또 전자사용계약서네요. 8월 20일로 열어놓고요. 공장에서 사용할 1톤 화물차를 1톤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를 기현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사용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매입이죠. 매입. 일반적인 매입입니다. 이거 불공 아니죠. 화물차니까 불공 아니고 일반적인 매입입니다. 5일로 갑니다. 공급자가 기현자동차고요. 우리 회사가 샀고요. 공급가액 1,900만 원이고 세금은 10% 190만 원. 합판금액 세금과 공급 합판금액 합계 금액이 2,090만 원. 전액 다 외상입니다. 상거래가 아니죠. 외상 그냥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형 매입 51번 공급가액은 1,900만 원. 부가세 10%, 공급처는 기현자동차. 전자사용계약서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외상인데 외상으로 해도 되고 뭐 혼합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외상으로 누르면 외상 매입금이 들어가 버리니까 또 수정해야 되겠죠.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혼합. 원재료 산 게 아니죠. 차량 운반구. 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공장 신축을 위해 주 방배로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가액은 1,000만 원, 건물가액은 10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합니다. 토지는 부가세가 없죠. 면세니까.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사용계약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있으니까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며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이 갈 것이고요. 동 건물은 철거 예정이다. 철거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있는 곳을 일괄 취득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했는데 건물은 사용할 게 아니라 철거할 거다. 그러면 토지 원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토지 매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불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입 쪽에서 불공, 매입세 불공제 불공 54번입니다. 54번. 금액은 건물에 대한 금액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되고 코드는 방배 주 방배
전자세형계한서 수취분이죠. 1번 여하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 관련, 토지 자본직출 6번이죠. 토지 자본직출. 오케이. 다음에 분계는 혼합입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죠. 토지. 대변에는 당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자예금 102번. 대변에 10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분계 자체는 간단합니다만은 이게 내용을 좀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게 입력하는 실무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와 위에 있는 건물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건물을 바로 철거한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다. 건물이 아니라 토지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샀을 때도 토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건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토지로 배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공이라는 거 넘어갑니다. 10월 18일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을 일반 과세자인 주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갈 것이고요. 현금 영수증. 매입에서 현금이니까 매입에서 현금 과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합계 금액 55,000원, 부가세 5만원, 5,000원, 부가세 5,000원, 물품 5만원. 그러면 일단 10월 18일 가서 매입 쪽에서 현금 영수증, 현금 과세 현과 61번이죠. 61번. 공급가액.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뭐 건별 이런 거는 합계 금액 적어주면 알아서 분리해주죠. 55,000원 하면 알아서 분리해줍니다. 코드 거래처는 슬라임. 분계는 현금. 오케이.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 또는 소모품 B가 될 텐데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소모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11월 2일. 오케이. 11월 2일. 읽어보죠. 11월 주 정연의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니까 영세율이 될 것 같대요. 그건가요? 제품 공급가액 2,200만 원을 공급하여 영세율 전자세형계약서를 발급했다. 오케이. 기수령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대금 외상. 기수령 계약금 선수금이 있다는 거죠. 선수금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 그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오케이. 공급이니까 매출 쪽에서 영세율 보겠습니다. 매출 쪽에서 영세율 12번이네요. 12번. 영세고 공급가액은 2,200만 원. 1이 아니 2,200만 원. 부가세 없고요. 코드 거래처는 정연. 전자세형계약서 발급했으니까 1번 하고요. 영세율 구분은 구매 확인서. 3번에 있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있죠. 더블클릭 입력하고요. 서류번호 없으면 넘어갑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 되겠고요.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는 미리 받은 금액이 있었죠. 선수금이 있습니다. 그 차변에 선수금. 그리고 선수금이 다가 아니고 엔터 눌러버리면 안 되고요. 선수금이 다가 아니고 선수금은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으로 가는 거죠. 외상 매출금 1,900만 원.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11월 28일. 전자세형계약서가 있네요.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 접대비네요. 접대 목적으로 제공할 물품을 주 동양마트에서 3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전자세형계약서 구입받았고요.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 그럼 대변에 현금 또는 현금 오케이 현금 하면 되고. 전체 보니까 우리나라 전자에서 공급받았고요. 동양마트에서 공급했습니다. 공급가액 30만원, 세액은 3만원, 합해가지고 합계 금액이 33만원 돼 있고요. 전액 다 현금 줬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접대비가 되는데, 접대비는 불공이죠.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매입 쪽에서 불공. 불공은 여기 54번 불공이죠. 유형 54. 공급가액은 3만원, 30만원. 부가세 3만원이고요. 전자세형계약서 발급했죠. 그리고 코드, 거래처는 동양마트. 전자 1번 발급.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라는 거. 접대비 4번에 있죠. 접대비. 분계는 현금 줬으니까 1번 현금 하면 되죠. 현금. 원준재료가 아니고 접대비.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오류 수정하는 문제죠. 11월 10일부터 보죠. 11월 10일.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차에 대해 주 5일 정류에 주유하면서 33만원, 부가세 포함해 33만원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했다. 아, 잘못했네요. 화물차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공이 아니라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걸로 카드 매입한 걸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 11월 10일 가겠습니다. 11월 10일 보니까 주유고 카드 면세 카면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카드 면세로. 면세 아니죠. 일반적인 매입인데 카드 매입한 걸로 가야 됩니다. 카드 과세로 가야 되겠죠. 57번 카드 과세로 입력합니다. 카드 과세 57번 하면 공급가액이 보니까 33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이니까 공급가액은 3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3만원이죠. 이렇게 하고 5일 정류 맞고 전자상경서 아니죠. 카드로 매입했으니 카드 맞고요. 그래서 미지급금 맞죠. 카드 결제했고 이거는 참거래가 아니니까 축협카드 거래처 잘 입력돼 있고 33만원이고 부가세 대여금 3만원 원재료 아니죠. 여기서는 차량 유지에 관한 거니까 차량 유지비가 돼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인데 500번대일까요? 환불 800번대일까요? 공장이니까 500번대가 되겠죠. 522번.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라 그러면 잘 입력하면서도 이렇게 수정하라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그냥 금액 잘 봐놓고 그냥 전체 삭제하고 새로 입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F5번 눌러서 전체 삭제하고 새로 입력하는 것도 한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넘어갑니다. 11월 23일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1월 23일 처음으로 당을 본 퇴직연금 150만 원을 보통예금에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한 거 맞고요. 회사가 은행에 지급한 퇴직연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의 처리했다. 차변에 퇴직급여 판관비로 처리했는데요.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확정기여형일 때 퇴직급여죠. 그래서 차변에 계정 과목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전표죠. 부가세 없으니까 일반전표 11월 23일. 이렇게 돼 있네요.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보통예금.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줍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문제 5번입니다. 결산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은 일반전표에서 12월 31일이구나. 오케이. 맞춰놓고요. 1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생산부도 있고 비품 영업부고도 있고 개발비, 무형자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입력하는 건 쉽습니다.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반전표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생산부영업부, 무형자산 다 다르게 입력해야 되겠죠. 차변에 감가상각비인데 기계장치는 생산부니까 500번대 감가상각비, 여기 제조원가로 입력해서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기계장치에 관한 거, 기계장치에 관한 게 207번에 있네요. 2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또 차변에 또 감가상각비 영업부에 관한 거 800번대 감가상각비 818번이네요. 금액은 45만원. 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번에는 비품에 관한 거 여기 213번에 있죠. 45만원. 마지막으로 개발비 상각비. 개발비는 보통은 뭐 직접법으로 상각하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그냥 개발비로 상각하겠습니다. 개발비 이렇게 입력하면 뭐 끝나는 거죠. 일반 전표에 입력해도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서 뭐 각각 찾아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도 상관없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서식 열었다 왔다 갔다 하고 전표 추가 안 누르면 또 점수 못 받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냥 쉬운 거는 일반 전표 입력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단기법인세 비용은 1250만 원이다. 기중에 납부한 중간연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600만 원이 있다. 아, 그렇다면 법인세 비용이 125만 원.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는 거죠. 법인세는 125만 원이고 대변에는 선납세금입니다. 중간연합 및 원천징수 선납세금. 선납세금이 대변에 600만 원 써주고 나머지 금은 650만 원은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법인세 등 예전에 법인세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도 있었고 요즘도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 프로그램은 요새는 법인세 등으로 우리 계례변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세 등이 없다면 법인세 비용을 쓰시면 됩니다. 금액은 1250만 원. 대변에는 원천징수 조정연합 이게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금액은 600만 원. 또 대변에 미지급세금 650만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고 역시 이것도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 입력해도 괜찮죠. 거기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러도 괜찮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외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보충법을 사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역시 이거는 대손충당금 계산을 할 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계산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대손상각 여기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하면 외상매출금 잔액 3억 3,060만 원 돼 있고 거기다가 1%죠. 1% 3억 3,060만 원 곱하기 1% 빼기 충당금 잔액 370만 원 하면 금액이 마이너스 39만 4천 원 나옵니다. 이거는 환입이 되겠죠. 마이너스 금은 환입입니다. 그 다음에 바드럼도 1억 3,800만 원 곱하기 1% 빼기 150만 원 하면 마이너스 112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서 이 금액이 맞는지는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거의 다 맞긴 해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지워주고 결산 반영 클릭하면 결산 반영이 되겠죠. 쭉 내려서 확인해 봅니다. 대손상각에서 마이너스 39만 4천 원 마이너스 10만 원 확인하죠. 오케이. 그러면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죠. 예 하면 뭐 끝나는 거죠. 예 하고 나면 뭐 다 됐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합계장학시상표 둘 중에 하나 들어가 가지고 1%가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2월 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가 맞는지 외상매출금 3억 3,06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은 3306000 1% 맞죠? 맞고 맞네 넘어가면 됩니다. 받으려면 1억 3,800만 원 1% 138만 원 맞네 1% 맞네 잘했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합계장학시상표에서 1%가 맞는지 확인하시라는 거 한번 시간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오케이. 문제 6번입니다. 조회에서 입력하는 문제죠. 다른 메뉴는 일단 다 꺼주시고 왜냐하면 저장할 때 그 이론 문제 답안 저장할 때 다른 메뉴가 열려 있으면 이게 저장이 안 되고 뭐 끄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일단 다 꺼주시고 6번 보겠습니다. 1기 확정 4월에서 6월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카드 일정 기간이 나와 있고 부가세 관련돼 있는 거 돼 있으면 부가세 탭을 눌러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 매출 중에 어떤 형태로 매출됐다. 구체적인 매출 형태를 찾을 때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매매출장이라는 걸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매매출장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매출이나 유형 세부적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매출이니까 매출 2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매출 유형이 나오죠. 카드 쭉 눌러서 카드를 찾습니다. 카드로 매출 공급 대가 카드 과세도 있고 카드 면세도 있는데 공급 대가라는 걸 보니까 카드 과세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해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4월부터 6월까지니까 4월이 6월 30일 있고 6월 30일 두 개 있죠. 보면 공급 대가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된 거 부가세 제외된 건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된 건 공급 대가라고 하죠. 문제에서는 공급 대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합계된 금액을 찾습니다. 4월에 1,100만 원, 6월에 220만 원, 합하면 1,320만 원이 되죠. 오케이. 1,320만 원 적어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일기 확정 4월 2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금액, 이럴 때는 매입 매출장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따로 표기해 주진 않아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따로 표기해 주는 곳은 부가세 신고서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 클릭해가지고 부가가치 신고서 클릭.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일반적인 매입을 보면, 일반적인 매입에는 보시면 조금 땡기고요. 보시면 세환계산서 수취분에도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을 따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고정매입, 고정자산 매입한 걸 말합니다. 240만 원이죠. 240만 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1번도 문제 6번에서 1번도 어렵고 2번도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정계산서 수취분이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에 의한 수령, 고정매입 240만 원을 찾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40만 원 적어두고요. 3번입니다. 6월 말 차량 운반고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장부 금액은 매입 가액에서 그 감가상 누계액을 차감한 거죠. 6월 말이니까 재무상태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 말에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를 줘야 하는 거죠. 6월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이니까 차량 운반구 여기 있네요.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은 1억 1천만 원이고 감가누계액이 2,500만 원이니까 장부 금액은 차감한 8,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답은 8,500만 원입니다. 적어 놓고요. 입력합니다. 아래쪽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고, 뭐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객관식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답안 작성해 주시고요. 닫아 놓고 확인하고 닫아 놓고 이제 문제 다 풀고 나서 마지막으로 조회하는 문제 다시 클릭해서 금액 입력하는 거죠. 객관식 문제 입력한 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답은 공급가액이 1번 문제 답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1,320만 원. 1,320만 원. 2번 문제 답은 사업용 고정자산 240만 원. 3번 문제 답은 장부가액 8,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닫기 확인. 다음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클릭 확인 하고 USB 뽑아서 제출하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